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인 ASMR입니다. 오늘은 저번에도 조금 인기가 인기? 반응이 좋았던 호러 컨텐츠 무서운 이야기 들려줄까 두 번째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공포 컨텐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도 방송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반복되는 꿈과 내 전생. 제 이야기가 너무 길고 또 믿기 어려우실 것 같아 제보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간에 이유 모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잠에서 깨면 꿈 내용이 잘 기억도 안 났고 시험 기간이라 단순 스트레스 탓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시험이 끝난 후에도 악몽은 계속됐고 더욱 선명해져서 꿈이 생생히 기억날 정도가 됐어요. 또 이상한 점은 4개의 꿈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은 제가 큰 기와집에서 한복 입은 여자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내려와 흠씬 두들겨 패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한복 입은 여자가 바닥에 퍼질러져서 울고 있고 저는 그런 여자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마당 끝에 있는 우물로 끌고 가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우물 앞에서 한복 입은 여자가 얼굴에 콧물과 눈물, 피가 범벅된 채 엉엉 울면서 저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 옆에는 저로 보이는 사람이 재미있다는 듯 깔깔 웃으면서 우물 속으로 그 여자를 밀어 넣었죠.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하고 꺼림칙한 부분이 네 번째 꿈인데요. 한복 입은 여자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여자는 없고 보이는 건 우물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물 안에 뭔가 있는 느낌이 들어 안을 봤더니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우물 안에서 깔깔대며 이 말을 반복했어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었으니 기쁘다. 이렇게 4개의 악몽을 한 달 내내 이상한 주기로 꾸다 보니 잠도 잘 못 자고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서 한 번은 철학관을 찾아가 꿈 해석을 부탁했어요. 철학관에서는 제 꿈을 듣더니 해몽보다는 전생 체험이 더 도움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걱정 반, 의심 반으로 하게 된 전생 체험은 제 꿈과 놀랍도록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생 체험에서 저는 어떤 아가씨였고 수연이라는 몸종이 있었어요. 저는 못생겼고 재주가 없는 반면 수연이는 예쁘고 재주가 많았는데요. 어느 날 제 부모님처럼 보이는 분들이 저 대신 어느 집에 수연이를 딸이라고 속여 시집 보내자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다음날 부모님이 그 집으로 혼인 얘기를 하러 나서자마자 저는 수연이 머리채를 잡아 마당에 던졌고 수연이는 자기한테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저는 더 화가 났는지 수연이 몸을 마구 짓밟고 얼굴에서 피가 터지도록 때렸어요. 그런 중에 수연이의 옷이 풀어 헤쳐졌는데 그 틈으로 수연이 배에 큰 피멍이 든 게 보였죠. 수연이가 바닥에 누워 미동도 없이 흐느끼기만 하자 저는 수연이 머리카락을 다시 붙잡아 마당 끝 우물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는 수연이를 우물 안으로 밀어넣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장면을 끝으로 그날의 전생 체험은 끝이 났어요.
전생 체험 후 철학관에서 저보고 아무래도 무당한테 가보는 게 좋겠다며 아는 무당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무당이라면 질색을 하던 터라 철학관 할아버지께 무당은 싫은데 라고 했죠. 그랬더니 원래 무당은 의사야, 의사. 귀신이나 영혼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서 의사에게 받듯 치료받는 것인데 일부 돈에 미친 놈들이 되지도 않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며 무당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친구와 함께 주소를 따라 용인으로 갔어요. 무당이라고 하면 60대에 화장기 진한 중년 여성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저와 친구가 만난 무당은 젊고 참 선하게 생긴 수수한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분께 철학관 할아버지의 소개로 왔다고 말한 뒤에 제 꿈과 전생 체험 이야기를 모두 했더니 갑자기 절 보고 웃는 거예요. 이빨이 보이도록 환하게 웃다가 확 정색했는데 표정이 너무 소름 끼쳐서 저희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무당이 말했어요. 사람 죽이고 천수를 누렸으니 그 업이 얼마나 클 것이며 시신도 안 걷어졌으니 그 업은 또 얼마나 클 것이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어냈으니 마부 위침이라 참 진퇴유곡이니. 무당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다가 갑자기 허공을 보며 눈물을 흘리더니 불쌍해라 얼마나 무섭고 슬펐을까 이러면서 뭐라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러다 깜짝 놀란 듯 저를 보며 묻더라고요. 보살님, 주위에 곧 아기 태어나지? 그때 문득 숙모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뒤라 아기 신발 사다 준 게 떠오르는 거예요. 놀라서 입도 안 떨어지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니까 무당이 앞에 책상을 쾅 치면서 아기 태어나지? 그렇지? 라고 다시 묻는 겁니다. 저는 무서웠던 나머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니까 무당이 보살님 진짜 큰일 났다. 아이고 어쩌나 너무 늦었어. 아기 죽였어야 했어 아기. 이러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 아기를 왜 죽여요?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묻자 무당이 저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너 전생에 사람 죽였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우물에 던져놓고 천수를 누렸다고. 그 한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너한테 찾아온 거야. 그 말에 저와 친구 둘 다 무슨 말인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당이 이러는 거예요. 그 태어난다는 아기, 그 아기로 찾아온다고. 저는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죠. 그러자 무당이 갑자기 제 손을 잡고는 당부했어요. 보살님, 내 말 잘 들어. 아기 태어나면 그 아기랑 같이 있지 마. 돌 지나기 전까지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 친구가 왜 돌까진데요? 라고 묻자 무당이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까지 전생을 기억하거든. 그러곤 저한테 염주 비슷한 팔찌를 주며 이제 악몽은 안 꿀 거라고 했어요. 저와 친구는 무당집에서 나와 헛소리내 뭐내 떠들며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무당을 만난 후로 거짓말처럼 악몽은 안 꾸더군요. 그렇게 한 달하고 좀 더 지나 그 일들이 흐릿해질 때쯤 사촌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저와 엄마는 며칠이 더 지난 뒤에 숙모 병문안을 갔어요. 엄마가 숙모한테 아기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숙모가 웃으면서 대답하셨는데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수연이에요.
시어머님이 첫 손주라고 어디 가서 돈 주고 이름을 지어 오셨는데 이름 짓는 곳에서 꼭 수연이라고 지으라 했대요. 그래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나? 저는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고 넘기려 했는데 그때 숙모 옆에 계시던 삼촌이 웃으면서 이 말을 덧붙였어요. 그런데 형수, 신기한 게요. 아기 배에 점이 있어요. 처음에 뭐 묻은 줄 알고 침으로 지웠었다니까? 삼촌이 그러면서 아기 배를 까서 보여주는데 저는 보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전생 체험 때 본 그 여자의 피멍이 생각났거든요. 엄마가 너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 그래서 저는 아프다고 대답하고 숙모한테는 아기 예쁘다, 아파서 죄송하다, 몸조리 잘하세요 이런 말들을 두서없이 한 뒤에 바로 병원을 빠져나왔죠. 먼저 집에 도착한 저는 그 뒤에 온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엄마는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다며 되지도 않는 이야기라고 하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걸렸는지 다음날 저를 데리고 어느 절에 갔어요. 스님 한 분이 얘기는 다 들었다며 엄마랑 저를 법당으로 데려갔고 저와 엄마는 며칠 동안 수연이라는 분의 제사를 성심껏 지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리고 숙모에게는 미안하지만 얼마 전 돌잔치 때까지도 얼굴을 못 비추고 전화랑 문자로만 연락해야 했어요. 그러다 2달 전쯤에 꿈에서 어떤 여자가 엉엉 울면서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울던 여자가 저한테 바늘을 주고 갔어요. 그때 찾아갔던 무당에게 전화로 이런 꿈을 꿨다고 하자 이제 다 끝났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아직은 사촌동생을 볼 용기가 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웃으면서 동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신이나 무당은 하나도 안 믿고 살아왔는데 이번 일로 겁이 많아졌네요. 두 번째 이야기. 제목, 꿈에서 느낀 뜨거운 온도. 벌써 20년이나 흐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집과 멀리 떨어진 대학에 합격해 작은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었어요. 성당에서 교사 활동도 틈틈이 했고요. 그때는 한여름이었는데요. 저는 여름 신앙학교로 준비로 매일같이 성당에 나가 선생님들과 회의, 자료 제작, 교재 연구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신앙학교가 열리기 바로 전날이었고요. 자정이 다 되어 집에 도착한 저는 정말 쓰러지듯이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묘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넓은 초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성당 같아 보였어요. 제가 다니는 성당이 아니었음에도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곳은 정말 성당처럼 느껴졌어요. 곧 미사가 시작되려는지 고해소에 불이 밝혀졌고 그 앞으로 사람 4~5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옆에 앉아 고해소에 들어가기를 기다렸어요. 고해성사는 미사 전에 신부님이 집전하며 본인이 지은 죄를 반성하고 조금 더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제 차례가 되어서 고해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사가 시작됐는지 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방금 전 제가 열고 들어온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문 손잡이를 계속 돌려봐도 꿈쩍도 하지 않길래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저는 안에 사람이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문 중간에 달린 작은 창문이 열리면서 한 수녀님이 아주 무서운 얼굴로 절 노려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은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 그곳에서 더 반성하며 기다리세요.
그 서슬퍼런 말에 한동안 얼음이 되었죠. 작은 창문은 이내 닫혀버렸고 저는 너무 무섭고 놀라서 이전보다 더 세게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으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울며불며 사정하다가 문손잡이를 잡았는데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깨어나 보니 어둠 속이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베개까지 다 젖었더라고요. 저는 독특한 꿈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손잡이가 매우 뜨거웠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손에 느껴진 온기가 너무 생생했거든요. 제가 꿈을 꾸면서 실제로 무언가를 잡았나 싶었지만 방안이 너무 어두워서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손끝에 남은 너무나도 선명한 뜨거운 느낌이 궁금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불을 켜봤어요. 좁은 원룸이라 제가 자던 곳 가까이에 콘센트가 하나 있었고 거기엔 밥솥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제가 자면서 그 밥솥을 만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밥이 없는데 밥솥이 뜨겁지? 이런 생각을 하며 밥솥을 열어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자던 사이에 밥솥 근처에 있던 다른 물건이 쓰러지면서 취사가 눌렸던 겁니다. 그래서 밥솥이 과열되고 있었던 거였죠. 밥솥은 내 솥을 다 태울 정도로 새카맣게 타있더군요. 저는 얼른 콘센트를 뽑았고 크게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꿈속에서 수녀님이 말씀하셨던 그때는 제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시기였나 봐요. 그날 꿈에서 깨지 않았다면, 그리고 고해소의 문이 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도 문득문득 꿈속에서 무서웠던 수녀님의 눈매가 생각이 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제목, 우연의 우연.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무섭고 그런 일은 아니지만 호러킨을 보다 보면 제가 겪은 일처럼 기이한 일이 많구나 하는 생각에 몇 글자 적어 보내봅니다. 때는 2008년 8월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군대에서 전역하고 부모님과 지내고 있었습니다. 직업 군인을 지원하려고 1년 정도 쉬고 있었죠. 제가 고등학교를 경남 양산에서 다녔는데요. 하루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전라도로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동네와 가까운 한평 돌머리 해수욕장 근처에 펜션을 예약해놓고 집에서 친구들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도착한다던 친구들이 저녁이 될 때까지도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 친구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일이 생겨서 밤 11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국 자정쯤에야 인원이 다 모여서 제 차를 타고 한평으로 출발했어요. 친구들과 펜션에 도착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려는데 늦은 시간이라 준비를 못한 게 많더라고요. 저는 컵이랑 물 등을 사오려고 친구들에게 쉬라고 한 뒤 혼자 한평 읍내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도착해 이것저것 산 다음에 펜션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갑자기 내비가 목통이 된 겁니다. 저는 어느 마을로 갔다가 이상한 천으로 갔다가 겨우겨우 펜션에 도착했어요. 실제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1시간가량을 헤맸더라고요. 새벽이라 길이 헷갈리기도 했고요. 제가 금방 다녀올 거라 휴대폰도 안 가져가서 친구들은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저를 걱정하고 있었죠. 저는 친구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새벽 2시 반쯤 이제 술 한잔 하려는데 갑자기 막내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시간에 이모한테 전화 올 일이 없었거든요.
바로 잔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더니 이모가 하시는 말이 엄마 쓰러지셨다. 너 술 먹었니? 먹었으면 택시 불러서 오고 아니면 운전해서 얼른 광주 기독병원으로 와라.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지만 친구들에게 사정을 말한 뒤에 차를 몰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더니 어머니는 응급실에 누워 계셨고 이모에게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뇌출혈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이모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다가 그대로 주저앉으며 몸이 안 움직인다고 하셨대요. 놀란 이모는 바로 119를 불러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셔온 거였고요. 병원에선 뇌출혈이 생기자마자 병원으로 올 수 있었던 건 정말 천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면서요.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잠깐 정신을 차리셨는데 저와 이모를 보고는 꿈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외할머니가 인자하게 웃으며 양손에 물건을 하나씩 쥐고 계셨대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셨답니다. 하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는 옥비녀였다고 하더군요. 또 외할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셨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 부분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꿈에서 외할머니가 쥐고 계신 옥비녀를 고르고 나니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셨던 거죠. 이후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현재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 그날 친구들이 제 시간에 모였다면, 내비게이션이 정상 작동했더라면, 그리고 제가 만취했더라면, 또 이모가 갑자기 저희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빨리 발견되어 병원에 갈 수 있었던 일이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신기합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밤은 3가지 이야기로 준비해봤고요. 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들은 피키캐스트라는 곳에 호러퀸이라는 그 채널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출처는 모두 호러퀸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